잡혀 있어요, 또? 또안 잡힐 것 같은데. 제 머리 때문에. 내 머리가 커가지고 그냥. 미안해. 아니. 선생님 저희 내일 현장 채웠어요. 진짜? 아니, 올해 현장부터 처음이- 아니지, 바보야. 아니지, 아야. 현장부터 아니지, 바보야. 우리한테는 현장 채웠으며. 아, 너희는 롯데를 안 봤구나. 롯데를 못 봤지? 아이고, 안타까워라. 우리는 나라 이름으로 빙고했지요. 부럽지? 우리는 애처롭다. 아 매워. 인생의 쓴맛. 진짜 불쌍하게 산다. 안타깝다. 눈물 나. 파래져 있어. 매워. 저물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내 거 물 줄까? 나 물 안 먹었는데. 침뱉어 주시면 안 돼요. 삭제하고 죽어. 지난 시간에 몇 공부한 얘기죠? 11번 하야 야 탈출해. 아마도요? 오일 확률 한번 증명해주고 가봐요. 네. 다행이가 증명할 수 있대요. 네. 뭐 아유, 이게 증명하는, 뭐지? 증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쉬운 거만 알아요. 가장 쉬운 걸 해줄게. 극도 표면에 원을 그리면요. 이해가 가장 빠른 걸로 얘기해.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해서 그거를 네가 정리하기 힘들잖아. 뭐라고요?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해서 네가 그걸 정리하기 힘들잖아. 지수함수요?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우리 몇 급수라는 게 있어 나중에 수학에서 배울 때 급수요. 벌써부터 어려운데. 자, 물리나 수학에서 배우는 주된 급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 급수가 세 가지 급수가 있어. 첫 번째는 이항 급수라는 게 있어. 항이 두 개일 때 얘를 근사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테일러 급수라는 게 있어.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그 주어진 함수를 어떻게 특정한 값 주변에서의 근사시키는 급수법인데 이게 가장 기본이 돼. 그래서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이항급수를 증명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특정 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몇 급수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테일러 급수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몇 급수를 이미 나온 결과들을 한번 이용해 보자. 수학에서는 이걸 다 증명하면 우리는 그냥 모든 결과는 수업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편리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급수가 익스포넨셜 x라는 것이야. 이거는 미수가 2.7 얼마 나가는 지수함수야. 2.716.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얘는 그렇게 할게.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 무슨 뜻인지 알아? 2 곱하기 1. 그렇지. 2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분의 1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더 규칙성 알 수 있겠어? 저 배웠어요. 그 뭐지? 원장 쓰면 알려줬어요. 그랬어요. 규칙성을 알 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코사인 x라는 게 있어. 코사인 x는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분의 x, 자, 2 팩토리얼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분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6 팩토리얼분의 x의 6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규칙성 알 수 있겠어? 짝수가 있을 때만 마이너스 들어가게 되고 짝수만 있어. 0차, 2차, 4차. 오케이? 하나 건너뛰고 마이너스가 쓰여져. 자, 그 다음에 sin x라는 함수의 값을 쓸 수가 있어. 얘는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5 팩토리얼분의 x의 5제곱 마이너스 7 팩토리얼분의 x의 7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여기에서 익스포넨셜 ix를 보는데 i라는 녀석이 허수야.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허수야.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이 방식 그대로 보자. 1 대신에 ix 플러스 1이지 소리 1 플러스 ix 플러스 2분의 i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IX의 세제곱 플러스 4팩토리얼분의 IX의 4제곱 플러스 5팩토리얼분의 IX의 5제곱 플러스 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IX 플러스 얘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겠지. I 제곱이니까,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 팩토리얼분의 X 제곱. 자, 여기는 I 세제곱이야.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돼. 오케이? 마이너스 I가 돼서 마이너스 3 팩토리얼분의 X의 I 세제곱 플러스 얘는 4 팩토리얼분의 I 4제곱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돼버리겠지. 자, 그래서 x 4제곱 플러스 5 팩토리얼분의 IX의 5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이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묶으면 실수는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분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갈 것이고, 호수는 i로 묶게 되면 얘는 x 마이너스 3팩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5팩분의 x의 5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고, 코사인 x랑 사인 x가 들어가는 거. 그럼 얘는 뭐가 돼? 아. 사인 x 이런 걸로 보여줄 수가 있어. 반면에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해보면 exponential 마이너스 IX는 코사인 X 마이너스 I 사인 X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관계들을 이용하면 이것도 오히려 항등식이 되어버리지. 코사인 X라는 녀석은 2분의 exponential IX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IX 코사인이고, 사인 X라는 녀석은 2i분의 exponential IX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IX라고 쓰다. 이것도 오일러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 오일러라는 분은 혹시 베르누이라는 분 아세요? 그 기르누이 베르누이 원리, 비행기 양력이 이거 동그라미 큰 유체역학에서. 동그라미 던져가지고 어? 잘 나가는. 근데 이분이 베르누이 집안이 엄청 유명한 수학자 집안이야. 그래서 베르누이가 이름이 선생 교육인 다니엘로 기억하는데, 아빠도 수학자, 큰 아빠도 수학자야. 근데 이 아빠가 누구하고 교류가 있었냐면 미분의 발명자가 있어. 라이프니츠라는 분하고 친한 친분 관계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미분에서의 방분법 같은 거를 확인하는데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분의 공동 발명자이기도 해. 그리고 제자로 키운 사람이 바로 오일러야. 오일러 IQ가 200이에요. 베르누이와 오일러는 어릴 때부터 친구 관계야. 오일러 친구 없어졌는데. 어? 오일러 IQ가 200이 아니, 넘어서. 오일러 친구인데 되게 재미난 게 이런 재미난 일화가 있어. 베르누이가 나중에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빠갖고 절연을 해.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시기해가지고 아들이 하는 걸 막 방해하고 이래. 그리고 나중에는 베르누이가 독일로 독일은 러시아로 가. 러시아에서 대학 교수를 했어. 굉장히 오랫동안 교수로 활동하다가 다시 자기가 살던 나라로 돌아와. 오스트리아가 어디로 돌아오게 돼. 돌아오는데 이때 오일러가 자리를 바꿔줘. 그러니까 오일러가 그 학교 교수로다. 결국에 오일러도 나중에 되돌아오고 이분이 다시 베르누이가 그 학교로 또 찾아서 러시아의 군주가 차르라는 군주가 하도 베르누이를 찾아갔고 다시 러시아로 간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오일러 거기서 뭔 짓을 했길래? 오일러가 거기서 뭔 짓을 했길래? 거기서 뭐라고? 거기서 뭔 짓을 했길래 다시 불러? 선생님 제가 아니 고양이 그립잖아. 선생님 원장쌤이 알려준 일화가 있는데 오일러가 그 물리학자들이 어떤 논제가 생겨서
오일러한테 물어봤대요. 오일러 수학자인데 그래서 오일러가 지는 물리를 모르니까 물리의 기본만 30분 동안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설명을 하고 그 난제를 보러 가니까 바로 해결했대요. 근데 더 재미난 얘기 해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지? 뉴턴? 뉴턴보다 더 위대하다고 볼수 있어. 가우스? 가우스 물리학자는 아니지. 아니에요. 수학물리 다 있었어. 타이머? 파이만도 물론 엄청난 유명한 사람인데 대중적으로 엄청 유명한 타이머스 사람이 되게 재밌던데. 물리학하면 생각난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응? 나쁜 얘기인데 좀 나쁜 놈이긴 해. 그래? 왜? 그 자기 수학 엄청 잘하는 게 만나서 걔보고도 증명하게 해놓고 공동 조절 안 해줬잖아. 아 그래? 아니 그 아인슈타인이 되게 창의성은 뛰어났는데 수학을 겁나 못했대요. 그러니까 아, 계산을 잘 못해서 수학 겁나 잘하는 부인을 만났는데 베토벤. 그 얘기를 해줄게요. 이 아인슈타인 논문은 어릴 때 일본이고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서 정규 학교 과정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어.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유럽 쪽에 있는 어떤 대학도 고등학교 졸업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가 없었는데 딱 하나만 예외야. 뭐야? 스위스에 있는 쭈리 공과 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입학 시험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 검정고시? 그래갖고 쭈리 공대에 쭈리 대학에 입학했는데 이 학교는 진짜 유명한 학교야. 여태까지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수상자가 20명이 넘는 학교야.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이 많이 나온 학교 중에 하나거든. 그리고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때 처음 전공이 수학이었대요. 수학인데 이 수학 지도 교수가 민코프스키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민코프스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민코프스키 교수가 아인슈타인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야 알버트야, 너는 대가리도 나쁜 새끼가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머리라도 좋든가 엄청나게 쪼아댔나 봐요. 아인슈타인은 너무 게을렀고 숙제도 잘 안 해오고요. 엄청나게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이 민코프스키 교수가 두려워서 물리를 시작했답니다. 결국에는 수학물리 두 개 다 전공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 물리도 전공하고 수학도 전공했는데 나중에 물리 쪽으로 더 많이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난 일화가 뭐냐면 아인슈타인은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 과정을 통해서 일반 상대, 특수 상대로는 비교적 쉽거든.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다 정리를 하는데 지금 또 이 일반 상대론의 정상적인 강의는 강의할 수 있는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5분 이내 정확히 알고 학생들의 질문을 답을 해줄 수 있는 교수가 5분 이내로 알려져 있어. 선생님 공부할 때도 5분 이내라고 했거든. 근데 지난번에 선생님 아는 선배가 지금 모대학교 교수에 있는데 그분이 핵물리학을 전공하고 있거든. 그래서 물어봤어. 요즘은 상대론 강의할 수 있는 교수가 좀 많아졌을 것 같아요. 이거 어림없지. 아직도 일반 상대로는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5명 정도라고 해야 할 거야. 그 정도로 강의하기가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과목이야. 선생님 다닐 때는 상대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열질 않아. 선생님도 제대로 몰라요? 선생님도 몰라? 선생님 전공이 아니라서. 그럼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그냥 쉽게 표현해 도저히 절대 기준이 없다. 다 상대적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거야. 다요? 절대적인 게 없다. 그다음에 질량하고 중력을 구분할 중력하고 또 관성력을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어. 그럼 질량은요? 빛도 중력에 의해서 휜다라고 얘기하는 원리가 있거든. 등가 원리라는 원리가 있는데 그런 원리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과목이란 말이야. 질량도 상대적으로. 선생님이 전에 상대론 책을 사갖고 보다가 던져버렸어. 책 쓴 사람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아니, 책 쓴 사람들은 대부분 안 하는 거지. 근데 왜 던져버렸냐면 너무 난해한 거야. 10분 안에 하고 갑자기
무슨 방정식 막 하는 거죠. 집어 던졌어. 그래서 부분 앞부분까지 읽다가 던져버렸어. 거기다 나중에 원서로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일반 상대로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없거든. 원서로 보다 보니까 완자체도 헷갈려. 던져버렸어. 아마 근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본 거야. 근데 이 복잡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요, 시공간 좌표라는 걸 이용해서 민콥스라는 분이 그림으로 독식적으로 다 해결해 버렸어. 그림을 그려서요 그거를요? 그림을요? 시공간 좌표라는 걸 이용해서 이걸 초보자. 다 증명해 주는 컴퓨터 말고요. 그림으로 그렸어요. 펜으로. 그래프. 컴퓨터로요? 그래프인데 이제 거기 대수 계산이 좀 3,000원으로요? 아이씨. 2,000원. 그래프 계산이 들어가. 그래프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 이거 갖고 일반 상대론의 대부분의 얘기들을 다 설명하게 됐대. 수학과 교수가. 근데 아인슈타인의 스승이었어. 근데 일반 상대론은 잘 모르고 출발했는데 모든 걸 다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나쁜 사람으로 알려진 게 최근 한 5년, 6년 사이인 것 같아. 아인슈타인이 결혼을 2번을 했어요. 첫 번째 부인도 물리학 박사야. 두 번째 부인은 육촌 동생이야. 물리학 박사. 물리학 박사야. 육촌 동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유럽에서는 옛날에 근친혼도 많이 했어. 우리나라도 지금 8촌만 넘어가면 결혼할 수 있어. 8촌. 8촌이 어느 정도? 근데 8촌이 굉장히 가까운데? 얼굴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 사촌에 굉장히 가까운 8촌도 있단 말이야. 할아버지가 있지. 그럼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있어, 그치? 네. 이 아버지 밑에 자식이 있어. 이게 니네라고 생각해봐. 다연이야.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의 자손이 있어. 이렇게 되는 관계를 사촌이라고 하지. 자, 또 다연이가 가서 아이를 낳았어. 또 이 사촌 동생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이 아이들 관계는 육촌이야. 이 아이들이 다시 아이를 낳았어. 가깝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자, 이 아이 굳이 가깝다니. 아이를 낳았어. 이 관계가 8촌이야. 제일 가까워요? 엄청 가까운 거지 저 정도. 선생님 증손자는 어머니가 원래 이제 함경도에 사시다가 6.25 때 내려오셨거든. 6.25 전에 6.25 전에 내려오셨는데 우리나라에 선생님 어머니의 친척이 친가 쪽 친척이 외삼촌 한 분밖에 안 계셨거든. 그 외삼촌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 외삼촌이 선생님 엄마하고 육촌지간이야. 그리고 나하고 외갓집 누나들 형하고 8촌지간이야. 와,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친해. 근데요, 만약 그렇게 외삼촌이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 그렇게 결혼해서 그리고 아이가 나오면 선생님 외삼촌도 우리나라에 친척이 우리 집밖에 없잖아. 그건 친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집 친해. 근데 삼촌이 그렇게 뭔게 해서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아이가 나오면 걔는 어떻게 돼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라지잖아요. 이 아인슈타인이 이거에 이런 게 있어. 이 부인이 최근 10년 사이쯤에 돌아가셨어. 아인슈타인 부인이 10년 사이가 있어. 아인슈타인도 10년 사이가 2000년대인가 이 근처인 기억에 돌아가셨거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조카가 꽤 전에 돌아가셨는데 조카가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버렸구나. 아인슈타인이 이혼을 할 때 이혼 각서를 받은 거야. 서약서. 위자료는 뭘 줬냐면 이혼할 때 사촌하고 이촌동생하고 결혼하면서 부인하고 이혼하는 쪽으로 위자료를 줬는데 이 위자료는 노벨 물리학상 상금 100만 달러를 주기로 했어. 근데 문제는 100만 달러를 그냥 100만 달러로 줬으면 좋은데 아인슈타인이 이거 갖고 미국 국채를 샀나 봐. 국채가 뭐예요? 나라 채권. 채권이 뭐예요? 좀 오래 걸려 돌려받기. 나라에서 돈을 돌려받기 하려고 잠깐 채권을 갖다 놓고 나중에 이자 붙여 주기로 하는 종이 쪽지 수표 같은 거야. 세금을 다시 돌려. 이자 보내도 은행에 적응하는 건데. 어쨌든 좋은 나쁜 거
좋은 거. 그래가 아니 원래는 근데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려. 보는 건데 이 부채가 중간에 미국이 IMF가 온 거야. 아. 그래서 국가 도산이 돼 버렸어. 국가가 파산을 해 버렸어. 미국도 파산한 적 있어요. IMF 파산을 해 버렸어. 대구만. 그러면서 그 채권이 휴지 조각이 돼 버린 거야. 그 미국은 위자료 휴지 조각 갖고 이혼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걸 받는 대신에 아인슈타인과의 모든 얘기를 외부에 일설 밝히지 않겠다라고 조카가 했는데 있어요? 조카가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까 밝혔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 광전효과 되게 유명하지? 아인슈타인의 업적이야. 1905년 인고 갖고 노벨상을 받았어. 거기다가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이런 이론들을 발표할 때 부인과 집에서 엄청난 토론을 했다는 거야. 아인슈타인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는 업적이었다고 그래. 부인과 엄청난 토론을 통해서 공동연구가 되다시피 한 거야. 근데 부인은 외부적으로 학교 교수 활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 집에서 그냥 내조만 해줬는데 이혼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진 거지. 그래갖고 위자료로 쓰레기 줬다고 비난하는 그게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 아인슈타인이 아직 안 죽었어요? 죽었지. 언제 죽었어요? 1950년째. 근데 부인이 10년 전에 죽었다고요? 돌아가신 게 80년대인가 90년대 돌아가셨어.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과학사 보면은 되게 뭐 재미난 얘기들 많지. 자, 11번. 자, 미끄러운 수평면 위에서 물체 A에 일정한 힘 F를 가했더니 가속도가 3m/s 제곱이었고 물체 B에 같은 힘을 가했더니 6m/s 제곱이었다. A, B를 묶어서 같은 힘 F를 가했을 때 가속도는 얼마일까? 자, 첫 번째 가이경우를 한번 할까? F는 얼마? M은 모르지? 네. M3이야. 뭐예요? 이때 이걸 MA라고 할까? 외유? 외유는 아니. 외유는 일본 놈이에요. 지호야. 외유가 일본에서 외유. 내가 일본이고 이거가 1번 왜? 입을 이유. 제가 물 다 먹었어. 메딘 재팬이스 담요가 외유지. 위자료 빈만데. 자, 두 번째 경우는 뭐고? 같은 힘을 줬는데 얘는 MB라고 하자. 가속도가 얼마가 되었다라고 해요? 6이 되었대요. 그럼 MA는 얼마가 될 수 있지? 3분의 F. MB는 얼마가 되지? 6분의 F가 됩니다. 그런데 두 물체를 합친 곳에 F의 힘을 줬지. 즉 얘는 3분의 F 더하기 6분의 F A가 된 거지. 네. 그러면 F 지워지고 얘는 18분의 9가 돼버립니까? 따라서 A는 얼마? 2m/s 제곱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제곱이 안 된다. 아니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너무 생각보다 그렇게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자, 두 번째 다음 그림은 매끄러운 어린한 위에 정지해 있던 40kg의 물체가 무한히와 상상이가 중심선에 대하여 60도 각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각각 자 얼마 80N의 힘을 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출발 후 3초 동안의 물체의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는가? 먼저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크기가 같은 두 힘이 사이각이 120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 네. 이건 F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두 녀석의 합력이 얼마가 되버리지? 이 두
두 녀석의 합력이 얼마가 돼버려? 무값이 돼버리지. 네. 요 변의 길이도 F, 여기도 F네. 네. 사이각이 60도네. 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 F가 되겠지. 네. 그럼 그래. 자, 크기가 같은 두 힘이 사이각 120도의 사이각을 두고 자 나타날 때 합력은 자기 자신의 힘과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자고 있네? 네? 자고 있어. 왜 안 들고 딴 생각해? 너 하은이 생각한 거야? 누구 이 소리지? 씨? 네? 소린이? 아니 승아? 아니 여기 잡아. 그런데 뭐 때리고 있냐고. 자, 그런데 이 물체의 질량이 얼마야? 이 물체의 질량은 얼마라고 합니까? 40kg이니까 400g. 자, 힘은 얼마야? 80N이었지. 네. 그렇다면 가속도는 얼마가 됐어? 이 제곱이 됐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거잖아, 그지? 네. 3초 동안 이동한 거리 S는 2분의 1 AT 제곱이 되지.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몇 초? 4초, 3초. 따라서 얘는 몇 미터 이동했다? 9미터만큼 이동해야 아, 나 틀렸네. 내가 틀렸네. 아, 가속도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뭐야? 이걸 다 쓰. 여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공식 아니어서 앞에 맨날 보고 그러니. 자, 13번 아직도 공식 안 해서는 외웠죠. VT는 V0 플러스 AT. 치고 아 V1. V1이 어디 있어? V. 마스크 이 녀석아. 그러나 이제 다시 외워가지고. 아니 이거 입에 담으면 이거 묻을까봐. 아빠 이렇게. 먹지를 마, 이 자식아. 누가 수업 중에 뭐 그래? 수업 중 치실 건지. 그게 라면이랑 풀. 막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거 봐. 수업 중 치사 금지. 시사? 시사가 뭐야? 치사는 시사가 뭐야? 밥지는 그거. 자, 아, 치사병. 13번. 치사 중 수업 금지. 관쌤한테 다 일러야지. 은퇴쌤한테 일까? 저 말고 열차쌤. 괜찮아. 자, 그림과 같이 1kg과 2kg의 물체를 용수철로 연결을 하고 6N의 힘을 오른쪽으로 작용하였다. 자, 용수철이 상수는 100N/m이고 지면과 물체 사이의 마찰은 없다. 용철이 늘어난 길이는 얼마가 되는가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얘가 완전히 최대한 늘어났을 때 용수철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네, 그지? 그죠? 네. 그렇다면 얘는 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줄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각각의 질량이 자 앞에 쪽 i가 2kg, 2kg. 얘는 1kg. 1kg이고, 자 그리고 용철 상수는 얼마라고 했죠? 100N/m예요. 자 이때 당겨지는 힘은 몇 뉴턴의 힘으로 당겨지고 있다고요? 자 2N, 6N의 힘으로 당겨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얘는 T를 받겠지? 얘도 이쪽으로 T를 받는데 이 T가 용철에 작용한 힘이야. 자 그렇다면 얘 모두 마찰이 없이 가니까 어떻게? A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되지? 1kg에 대해서 T는 1 곱하기 A야. 자 두 번째 2kg에 대해서 6 마이너스 T는 자 2A가 돼. 더해보자. 자 그러면 6이라는 수는 3A가 되니까 A는 2m/m 제곱이 돼. 따라서 T는 몇 뉴턴? 2뉴턴이 된다라고. 이게 탄성력이라고 했지. 그럼 얘는 100 곱하기 KX가 되니까 그치? X가 됐대. 그럼 X는 얼마가 돼? 0.02m니까 몇 센티미터? 2cm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못 찾아. 볼펜이 없어. 자, 14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죠. 연필 볼펜 쓸 볼펜 어디갔지? 당연히 어디다 숨겨놨을 거야. 여기서 장난할 자가 당연히밖에 없잖아. 이 손에 있잖아. 뭐라고? 아, 나 이거 내가 이거 찾으려고 하고 있는 자, 14번. 이거 찾아요? 아 여기가 아니네. 다음 그림은 질량이 1kg인 자석 A에 용철산수가 100N/m인 용철을 연결하여 자석 B에 B를 가까이 하는 모습이다. 자석 B가 자석 A로부터 일정한 거리 얼마큼 떨어져서 정지해 있을 때, 자, 용철은 4cm만큼 압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원래 평형 상태에서 얘가 압축됐지. 몇 cm만큼 압축됐대? 4cm만큼 압축됐대? 이디 4cm만큼 압축돼 있다. 자, 이때 용철 상수 값은 자 100N/m이다. 이때 이쪽에는 N극이고 이쪽에는 누가 있어? N극이 있지. 네. 그렇다면 자기력은 이쪽으로 나타나지. 네. 탄속력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니? 반대로 물러나려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SP라고 썼는데 SP는 스프링이야. 두 힘이 어때? 크기가 같지. 네. 맞아? 네. 그럼 자기력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 자기력은 FSP와 같기에는 KX가 되지. KX가 되니까 얘는 0.04m가 되는 거야. 네. 곱하기 100이니까 얘는 얼마? 4N이 탄속력이면서 자기력의 크기가 되는 거지. 자, 만약에 B를 없애버렸을 때, B를 없애버리는 순간에 이 자석의 질량은 1kg이라고 했어. 얘를 없애버리면, 자, 어떤 힘만, 얘를 없애버리면 용선에 대한 힘만 남지. 네. 그렇다면 그 순간의 힘은 얼마? 4N이니까 얘는 1 곱하기 A가 돼서 얘는 얼마? 4m/s 제곱이 됐다. 자, A 위에 1kg의 물체를 올려놓고 B를 치우면 질량이 2kg이 되는 거지. 네. 그렇다면 가속도는 얼마가 돼? 2m/s 제곱이 되겠지. 네. 2m/s 제곱이 될 것이다. 자석 B를 A로부터 거리 2열로 하는 순간 A의 가속도는 자 2열로 했대. 2열로 하면은 지금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지? 네. 근데 이 얼마큼 떨어지면 힘이 얼마로 줄어버리지? 어머니. 4분의 1로 줄어버리겠지. 네. 맞아? 네. 4분의 1로 줄어버리게 됐대. 그렇다면 이 힘이 얼마? 자기력이 1N이 되고 얘가 얼마? 4N 그대로지? 네. 알짜 힘이 얼마야? 3N은 1 곱하기 A가 되는 거지. 자, 따라서 A라는 녀석은 3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기니디가 모두 다 맞는군요. 15번을 보도록 하자. 15번. 작아질수록 점점 무게가 커져. 자, 15번. 승호 졸립지? 되게 졸립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1, 2, 4kg의 물체가 용출상수 100, 200 이 물체들로 연결이 된다. 이제 신기하다. 무게가 올라.
비슷해가지고 다른 질문.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신기하죠. 사람들이 되게 진짜. 우리 쌤은 반대로 했어. 그러네. 왜 등치가 크다고 너네는 무게 질량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 재료가 밀도 다르네. 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재료가 다르네. 이따만한 스티로폼이랑 이따만한 그렇지. 그랬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재료가 다르다고. 밀도가 다르니까 말한 적 없어요. 자, 얘는 밀도는 물질의 성질. 1kg이고 얘는 몇 kg? 2kg. 얘는 3kg이야. 3이잖아. 4. 진짜. 그리고 아, 저 새끼. 그 100뉴턴이랑 200뉴턴 자리 바꿔야 돼요. 선생님 그림 뻑뻑. 100뉴턴이랑 200뉴턴 자리 바꿔야 돼요. 이제 용수철. 100뉴턴, 200뉴턴 자리 바꿔야 돼요. 그러네. 이거 잘 맞다 이거. 주어진 대로 풀면 되지. 다음에 주어진 대로 풀면 되지. 여기서 당기는 힘은 얼마? 14뉴턴. 14N이야? 자, 그럼 여기 나타난 힘을 T1이라고 하고 여기를 T2라고 하자. 그렇다면 얘에게 나타난 힘은 뭐야? T1 T1이라는 값은 얼마? 1 A가 되지. 자, 그 다음에 T2 마이너스 T1은 얼마가 되니? 2A 자, 그 다음에 14 빼기 T2는 얼마? 4 4A가 되어버렸어. 따라서 14라는 값은 7A가 되니까 2 A는 얼마? 2m/s 제곱이 되는 거야. 따라서 T1이라는 녀석은 2N, T2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2 대입해서 이항시키면은 6이 돼버리겠지. 6이 되었다라고. 그렇다면 여기 2N은 얼마를 늘어나게? 2cm를 늘어나게 하지. 네. 여기 6N은 얼마 늘어나게? 3cm 늘어나게 하지. 그래서 각각 2cm, 3cm를 늘어나게 하였다. 자, 16번을 한번 살펴보자. 16번 그림. 자, 이건 마찰이 없는 평면에 질량이 2kg의 물체 B를 놓고 그 위에 질량이 1kg의 물체 A를 놓은 후에 물체 B에 수평 방향의 6N의 힘을 작용하여 오른쪽으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체 A와 B가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할 때 이 사이의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지. 두 물체의 질량 각각 얼마라고 합니까? 2. 자, 위에 있는 물체는 1kg, 아래 있는 물체는 2kg이었다라고 해요. 자, 이때 아래 있는 물체에게 얼마 힘이 작용했어? 6N의 힘이 작용했죠. 이때 위에는 A는 자, B가 못 가게 막아주지. 얼마로? F라는 힘으로. 반작용으로 자, B는 A를 앞쪽으로 F라는 힘으로 밀어주고 있지. 그리고 두 녀석은 한 덩어리가 되니까 가속도가 서로 어때? 같다. 따라서 F라는 값은 1 곱하기 A. 자, 6 마이너스 F라는 값은 2 곱하기 A가 됐지. 따라서 더하게 되면 6은 3A가 되니까 A는 얼마? 2m/s 제곱이 돼. F는 얼마가 돼? 2N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못 찾아요. 신발 거 먹자. 뭐 신문을 보고 싶다고. 17번을 한번 살펴보자. 어. 7번. 17번 다음은 이거 틀린 8. 그 다음은 자, 그림 가는 2kg의 물체 A와 또 자, 4kg의 물체 B가 접촉시켜서 수평 방향으로 왼쪽으로 밀고
그림란은 같은 힘을 오른쪽에서 민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보기에서 오는 것을 모두 불러보도록 하자. 가를 보자. 두 물체가 서로 접촉되어 있지. 각각의 물체의 질량이 얼마 2kg과 3kg이라고 합니다. 자, 얘에게 오른쪽에서 얼마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요? 6N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사이에서 접촉력이 나타나죠. 이 접촉력을 F가라고 하죠. 자, A는 B를 밀어주고 B는 A를 반대 방향 밀어주지. 반대로 반대 방향에서 밀어보자. 얘는 나입니다. 지금 배울 때 확실하게 다 이해해야 돼. 이거 배우는 거 나중 가면 헛방인 경우 되게 많거든. 그 자리에서 되게 아는 척 하는데 나중에 직접 뭐 써보려고 하다 보면 헛방인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차근차근 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해둬야 돼. 정말로 이해 안 가는 건 바로 질문하든지 뭐 어떻게든 알려고 노력해야 돼. 그 순간 그 다음에 한번 배운 거는 적어도 1년 이상 기억을 해야 해. 한번 배운 거는 1년 이상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래 자꾸 정보가 쌓이지. 이건 학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배우던 지식은 계속 갖고 있어야 돼. 한번 듣고 한두 달까지 기억하다가 까먹고 이건 소용 하나도 없어.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야, 눈웃음 그만 치고 다행히 저 새끼 나중에 커가지고 유학생도 엄청 크게 생겼어 저거. 1년을 기억하라고요? 눈웃음을 살살 쳐. 하루는 70%가 하는 거. 자,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A 가로가 있고, 자, 얘는 왼쪽으로 A 나로가 하는데, 여기에서 작용하면 힘들을 뜻하는구나. 얘는 F 나야. 얘는 F 너. 나야. 똑같잖아 분명히. 힘이 같이 보인가? F 넣으래요. 이거 내가 하는 거 너가 하는 거. 다음 주에 전체 회의 시간에 너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전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매일 해야 돼. 자, 이 녀석은 얼마가? 6-F가 라는 값은 얼마? 2A.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 F가라고 하는 값이 얼마? 4A야. 자, 그러면 이걸 더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 6A가 되지. 따라서 A가 얼마? 1 넣고 F제곱. 따라서 F가는 얼마? 넣어주면 4제곱이 되겠지. 네. 자, 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F가는 얼마? 2 곱하기 A야. 자, 그 다음에 6-F 나는 4A가 되지. 자, 더해보자. 자, 6은 A가 되니까 A는 얼마? 그래서 같은 거 같은 각도를 따로 구분해서 쓰지 않았어. 자, 그리고 F 나는 얼마가 돼? 2N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저걸 한 덩이로 봐도 돼요? 한 덩이로 봐도 돼요? 한 덩이로 보고 계산하는 거야. 원래 그거 빠른 계산이고 연습할 때는 이렇게 딱딱 분리해서 하길 바래.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익숙해지거든. 그때 한 덩이로 풀어. 한 덩이로 풀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똑같은데 안에 있는 훨씬 다르죠. 속에서 작용하는 힘을 몰라. 얘도 똑같잖아. 6N이 3kg에 작용하니까 가속도 2m/s 제곱이 되잖아. 근데 이 두 사이 작용하는 힘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그래서 더 복잡해지면 이렇게 풀면 또 안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연습을 위해서 이거를 따로따로 풀게끔 계속 하는 거야. 한 덩이로 계산하지. 지금 한 덩이로 계산하지 마. 지금도 없어요. 왜? 한 덩이로 하나 한 이렇게 덩이로 계산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한 덩이로 하나 이렇게 하나 계산의 결과는 똑같은데 시간 차이는 거의 없단 말이야. 풀이하는데. 그래요? 한 3초, 4초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복잡해지는 거는 한 덩어리를 못 푼다니까. 재욱이는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서 재욱이에게 숙제를 줄게. 오, 재욱이. 진짜 안 돼. 부럽다. 구슬이에요? 부러운 지옥도 같이 해봐. 도르르 같아 딱 보니까. 그 정도로 그래. 도르래가 있는데 여기 음식도 그래. 움직 도르래가 있어. 아니 그 정도 그랬는데 움직여 얘. 얘 E M이고요. 얘가 M이래요. 그리고 건너편에 3M이 있대. 얘 가속도 프로가 봐. 0. 가속도가 세 개가 다 달라. 0? 영 아니에요? 이거 선배님 영어 선배님과 T가 두 개 나오는데. 근데 90% 이상의 학생들이 다윤이가 하고 똑같은 소리에 일반 학교에. 사실 저 안 했어요. 다윤이를 좀 해오자. 아 승부 빼놓고 숙제. 하나 더 이거. 왜요? 승관은 빼나요? 승호 외연이에요. 외열이에요. 저도 할래요. 너도 할래? 네. 근데 못하면 때릴 내가 거야. 양보해줄게. 다 망가보면 때릴 건데. 내가 양보해줄게 승호야. 너 두 번 해. 어떻게 해요? 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했어? 저거는 나 좋아해. 차근차근 풀면 풀려. 진짜 전체 회의 시간에 말할 거예요. 중력 가서 안 말하면 안 돼요. 너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다음 주에 얘기한다. 바꿔야겠어. G. 근데 이번 주에 못 바꾸는 10이죠? G로 써 G. 9.8 아니죠? 문자로 써 문자. 10하면 안 돼요? 문자로 풀면 더 쉽다니까. 그냥 10으로 쓰고 싶은데 알겠어요. 선생님 안 보여. 10이 깔끔하게는 문자로 써서 분수로 나타내. 아하, 그런 거 짧은 와 이거 못해. 자, 18번 문제를 봅시다. 중력 가속도가 10이에요. G. G. 이 정확히 몇이에요? 정확히 9.8이에요? 9.8 블라블라 아니야? 딱이에요? G라고 쓰라니까 아 문자. 근데 딱 9.8이에요 실제로? 아니 우리나라는 위치마다 다 틀려.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해수면에서 위에 있어서 뭐 9.8 얼마나 먹었는데 아니 서울 기준으로 9.799인가 얼마 뭐.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 음직 돌래. 그래도 진짜 못 봤어. 괜찮아. 고정 돌래. 요 풀이를 보면은 조금 비슷하진 않지만 조금 이해는 될 것 같아. 멋있게 진짜. 자, 여기 각각의 질량이, 자, 이 물체는 질량이 얼마입니까? 3kg, 6kg요. 3kg이고, 6kg. 자, 이 아이는 얼마가 된대요? 6kg. 자, 6kg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녀석들에 대해서 비의 가속도를 구해보자요. 자, 얘는 아래로 얼마의 힘으로 내려오지?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60. 쓰기로 했지? 60. 10이라고 표현 안 해놨네? 10 맞아요. 자, 얘는 60N이라고 하고 위로는 장력 T가 있겠지. 네. 자, 그리고 얘는 위로 T가 있고 얘도 위로 T가 있겠지. 네. 그리고 아래로는 얼마가 되니? 30. 30N의 힘이 있을 거예요. 이때 만약에 얘가 A로 내려온다면 얘는 올라가는데 빨리 올라가니 느리게 올라가니? 빨리 올라가세요. 빨리 올라가. 느리게 올라가지. 힘이 있어야 되잖아. 같이 움직이니까. 왜 잡아? 움직도 불에는 줄줄이 움직인 거리가 두 배만큼 움직여. 근데 도르래를 안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돌에는 힘이 2분의 1이 되니까. 그걸 안 배웠거든. 그렇지, 힘이 2분의 1 되니까 이동 거리는 두 배만큼 움직여. 힘이랑 이동 거리 곱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대요. 자,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보자. 이거 합하면 절대 못 풀지? 네. 한 덩어리. 답변하면 겁나 웃기겠다. 쟤도 한 덩어리를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아닌 문제들이 많아서. 수능에서는 합쳐도 되는 문제들이 많아. 수능에서는. 근데 그러면 막 일반적인 수능에서는 합하는 걸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 쓰는 같은 너희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 그냥 막 해버리는데 너네들은 안 쓰는 게 지금은 더 유리해. 나중에 복잡해지면 접근을 못 하고.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 60 빼기 t는 자 6a가 됐지. 네. 아니 저는
자, 저 i는 얼마가 돼? 2t 30 빼기 마이너스 2t 30은 되구나. 얼마? 3 400 곱하기 2분의 a가 돼버렸지. 색깔. 오케이? 네. 자, 누구를 구하라고? 가속도 구하려했지? 그럼 t를 수거할 수 있겠다. 얘 두 개 하자. 120 2하게 빼기 2t. 되면 얘는 120이니까 120 2t 라는 값은 얼마? 12에 12a가 돼버리지. 90. 자, 지워지고 지워지면 자수는 90. 자, 얘는 얼마가 돼버리지? 2분의 27. 2분의 27. 7a가 돼버렸으니까 이거 3이 A는 되고 10이 돼버리겠네? 네. 따라서 a는 얼마? 3분의 20 20. 더 제곱의 가속도를 갖겠지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답이 없는데. 답이 없어? 왜 없지? 역시 선생님 뭘 누가- 이걸 잘못했을까? A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아, a? b가 아니야? 네. A가 에이, 그럼 b가 2분의 속도잖아. 1이니까. 선생님 책에는 b 가속도라고 나왔어. 진짜요? 저희 계정- 집에 계정은 A가 나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렵게 만들려고. 답이 없는 거지. 거기는 답이 없어요? 세플이 이거 완성 이게 폰이 아니에요? 보기는 똑같아요. 어? 보기는 똑같아요. 그거를 무슨 자, 그러면 a의 가속도는 당기다가 뭐 2분의 a가 되겠지. 그럼 3분의 얼마? 10m/s 제곱이 4이 되겠지. 이렇게 다른 게 가끔씩 많아요. 더 많아. 이거 말고 개정판이라고 중간에 나왔던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은 문제도 틀려. 중간. 이게 바뀌면서 그런 거예요. 시간 지나. 분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다른 걸 하고 있어. 다른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책이 더 나빠. 페이지 쪽수는 되게 더 많아. 선생님 저 내일 인천대공원 가요. 잘 봐. 저도 가요. 저도 가요. 다 가네. 그래서 수고만 안 가요. 나 금요일에 학교에서 숙제하는데 승호가 중학교 어디였지? 계세요. 개수중학교. 영문중학교 다니는구나. 네? 영문중학교. 명문 중이에요. 진짜요? 벌써 몇분 중이지? 선생님 저 근데 수학쌤이 저한테만 숙제 내줬어요. 학교 수학생이 그 시험 준비용으로 프린트 줬는데 제가 그걸 다 풀어서 프리로 올려달래요. 반에다가. 얼마나 숙제를 안 짱이지. 해가길래 아니 저 반장이어서 그런데요. 아니 얼마나 숙제를 안 해가길래 잘해서 그런 거라고요. 선생님 생명생이 알려줬는데 수능의 그 수학 능력이 그 수학이 과목이 아니에요. 얘들이 이거 이제 알았대요? 선생님 몰랐죠, 솔직히. 공부하는 그러니까 그걸 생명생이 알려줬어요. 저 수학 안 했어? 네. 생명생 이름은? 저도 몰랐어요. 방문생. 아 모를 줄 알았어 성은? 자, 성은? 9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몰라. 몰라 나도. 3분 중에 네, 상품인 거 선생님. 같지. 이성성. 야, 네. 이 집중력이 10분 동안 가야 너 계속 딴소리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딴소리 하지. 너 자꾸 딴 거 하면은 딴 따라 돼. 깜짝 뭐야? 딴짓 하지 마. 깜깜아? 딴 따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TV 나와갖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속칭, 그게 뭐야 연예인의 속칭.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좋은 거 근데 아니에요? 옛날에는 연예인이 좋은 직업이 아니었잖아. 개그맨, 개그맨 같은 거 그렇죠. 요즘이나 좋지. 아주 옛날에 개그맨밖에 없죠. 일제 강점기 때 이럴 때. 너무 옛날에 간 거 아니에요? 너무 옛날에 뭘 너무 옛날이야. 너무 옛날에 이제 겨우 100년 전이잖아. 많이 옛날에 겨우 100년 됐잖아. 100년이면 한 명이 죽을 야, 나이에요. 지구의 역사가 4200년인데 겨우 100년 갖고 100년이면 승부가 죽는다고. 할머니가 승부를 지금 너무 작게 하시는 것 같은데 승부는 중요한 거예요. 33년 승부는 중요하다고요. 저희 나라의 모든 성장 숫자 다 합쳐서 승부는 100살밖에 준장이 우리가 33년생이셔? 네. 뭐가? 되게 뭐가요? 선생님 저희 나이가 젊으시다. 저희 왕할머니가요. 네.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요. 누나가 북한 가고 동생이랑 자, 북한 가고 그러면 자, 자 19번이나 보죠. 나 얼마 전에 죽었어. 아이고 뭐야 나 근데 3분의 10 많아 근데 나 10 왜 줬지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셔? 네?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셔? 저희 아빠요? 어. 몇 살이에요? 40
5 헐 젊으시다 부럽다. 헐. 나보다 승훈 아버지가 그 녀석 어떻게 되신데 부럽대? 이제 담배. 어? 담배. 와 그러면 맛있는 거 먹었다. 300살이라 그래도 젊으시다. 반대살. 안돼 아니 그러니까 쌤 저도 친구가 반대살 말했을 때 제가 그거 뭔지 몰랐을 때 300살 그랬어요. 그래도 젊으시잖아. 그니까요. 선생님은 아버님 보세요 지금. 선생님 아버지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셨다는 몇 세쯤? 28년생이야. 와. 오. 1900이요? 거의 2028년. 2018년이겠냐? 지금 아니, 35세. 아니 1800. 그러면 그러면 보자. 그림은 어떤 행성 A에서 정지해 있던 질량이 2kg의 물체에 세타의 값을 이루게 세타의 값을 이루게끔 힘 10N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37도. 자 이때 물체의 시간과 수평 방향의 속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행성 표면과 물체의 운동 마찰계수가 0.4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세요라고 했어. 시간 속도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시간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얘는 0을 지나서 2랑 2초일 때 얼마가 됐지? 4m/s가 돼버렸으니까 네. 4m/s가 됐네. 기울기가 2예요. 네, 기울기가 그렇다면 가속도가 되는 이것이 얼마? 2m/s 제곱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얘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했어요? 5분의 4요 5분의 4라고 하면 이 힘은 얼마가 되지? 8N이 돼버리지. 네. 자, 뒷방향으로 마찰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F. 그 F에 의해서 가속도가 얼마? 2가 돼버린 거지. 네. 8 마이너스 F라는 것은 2 곱하기 2가 돼버렸어요. 따라서 F는 얼마? 4N이 되는데 마찰계수를 얼마라고 했나? 0.4라고 했지? 네. 0.4 곱하기 물체의 질량 m 곱하기 중력가속도 10이 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물체의 질량 m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m은 1kg의 물체. 왜 1kg이? 우와 뭐야 왜 손이? 문제 이상한데? 중력이 달라지지? 중력이 다른 별이야. 얘를 행성 A와 지구의 곱하기 아. G 곱하기 G 프라임이라고 할게.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 G 프라임은 찍찍 지워지면 여기 10이 돼버리지? 네. 그러면 얘는 5m/s 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부피가 같아요 지구랑.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 너무 들어봐. 많은 자, 이 행성에서 중력과 속도는 5m/s 제곱이다. 자, 지구의 질량은 이 행성의 2배라고 했는데 반지름이 같다는 얘기지 부피가 같다는 얘기는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자, 부피가 같으면 반지름이 같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중력이 같아. 이렇게 얘기하네. 중력과 속도 G는 월 제곱분의 GM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럼 반지름이 똑같단 말이야. 중력과 속도가 2분의 1 됐으니까 질량도 얼마가 되니? 2분의 1이 돼버리지. 잡았어. 목이 잡았어요 자, 지구 질량의 2분의 m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 질량이 A 행성의 2배 맞죠? 자, 디귿 행성 A에서 물체를 16m 높이에서 자연낙하시키면 얼마 만에 떨어지게 될까? 자, H라는 값은 2분의 1 G 프라임 T의 제곱이지. 네. 얘는 16m야.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T의 제곱이거든. 따라서 T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얼마? 5분의 32가 되니까 얘는 T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5분의 2루트 5분의 얼마? 잠깐만요. 5분의 얼마? 8, 4로 빠지니? 4로 빠지면 5분의 4루트 2. 5분의 3천. 유리화 유리요. 거슬리잖아요. 저거 5분의 5 4 5분의 2잖아. 5분의 4로 70 5분의 4로. 5분의 4루트 2. 5분의 3
유리가 시키면 안 돼요. 5분의 4루트 2하면 뭐니 이거? 루트 1을 옆으로 빼면 제곱치하면 얼마야? 25분의 32가 되면 같은 값이야? 일화시키면 5분의 루트 4분의 10분의 루트 루트 10 그러네. 그럼 10을 해야 되네. 아이, 분리해서 준비하기 왜요? 아 진짜요? 외우는 일본 음료라니까. 네. 왜 그런가요? Y 자. 그런 가사에 일본야 이런 가사 이거 다음부터 봐야 될 거예요. 네? 이거 맞고 싶어? 무게감이 어때? 따르잖아. 무게감이 네. 어때? 이게 묵직하네. 맞으면은 이걸 진짜 던져서 맞으면 어떻게 될 거 같니? 진짜 아파요. 많이 아플 것 같아. 여기까지 합시다. 머리 깨지는 거 아니야? 많이 먹어. 이 1시간씩을 구분 안 하고 떠들기만 하고 뭐요? 전공한 이것들이 어떻게 나중에 장문의 미래가 될 수 있겠냐. 창감의 미래라고 해요 이거. 우리 500점. 이순신 뭐냐? 서재요. 서로 시작하는 장군 이름 뭐 있어요? 서희장. 서유. 아 그러면 서희장 내가 서희장